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발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이 됐던 인공위성을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이 됐던 또 SLBM이 됐던 어떤 형태든 간에 또 아주 정말 기발한 도발이 됐던 간에 반드시 도발은 할 거다. 어쨌든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을 한다는. 예, 도발할 거다 보고 있어요. 그전 미사일 정도가 아니고. 예, 어떤 형태로도 틀림없이 도발할 거다. 네. 아주 그거는 굉장히 그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정은은 그동안 중요한 결정 때마다 백두산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을 찾아갔어요. 이번에. 예. 예, 두 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연말 시한이라는 것도 못을 박았어요. 네. 이건 대내외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신격화된 최고의 권위인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그거는 북한 내부 통치에도 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까 내부 통치용으로도 도발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 대미 관련돼서도 그 아주 지나치지도 않지만 위협을 할 정도의 도발을 하는 그런 레드라인 선까지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트럼프가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또 직접적으로 그 연말 시한과 관련돼서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한 사람은 김정은은 아닙니다. 그 밑에 있던 윤모성이 부상이 했지만 다 그것이 맥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한민국한테는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그런 거 관계없이 대한민국도 이제 자유권 차원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자유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10년 전의 일인데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해우산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안보 자산이지만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이 우리도 이제 우비를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끊임없이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신저 장관이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외교관입니다. 그런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도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수많은 국경에서 그 충돌과 분쟁이 있었지만 인도가 핵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 중국과 인도가 그 이후에는 일체 충돌이 없어요. 충돌이 있으면 돌 던지기입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로 할 경우에는 에스켈레이터에 일어나서 핵전쟁으로 갈까봐 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게 그 분쟁이 심하다가 파키스탄 핵실험 성공하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일체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에는 이미 분쟁은 무력 충돌은 사라졌다. 핵이 없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바마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좋아합니다. 그런 핵이 없는 세상이 참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 좋지만 핵무기가 있을 때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다룰 때는 다른 그런 수단을 통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의교적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주변 강국이 정말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이 저렇게 수소폭탄급의 핵포탄을 갖고 있고 ICBM 화성 15형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만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그 이낙연 총리께
계속 지배에게 좀 물어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핵을 갖든지 해서 핵 균형이 일어나지만 진정한 공포의 균형 때문에 평화가 유지될 거라. 억제력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누누이 얘기지만 총을 가진 사람과 칼을 든 사람의 결투에서 옵션은 총 가진 사람의 결심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같이 총을 겨누고 있을 때 공포의 균형이 일어나서 내가 도발하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가서 도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공포의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서는 뭐 지금 그 나토식 핵 공유를 우리 제가 북핵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것이 이제 핵 공유가 그런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의 정말 군사 훈련장이 되고 있고 주변 강국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좀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면 과연 주변 국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만히 보겠는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외교력도 힘이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내세우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외에는 국방력이나 외교력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충해야 되고 더 강력한 힘을 비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도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을 공유하든지 갖든지 해야 되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현실적 가능성은 어때요? 현실적 가능성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만약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좀 바뀌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본과 한국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고요. 또 미국의 그 핵전략본부라고 있습니다. 핵전략사령부에 있는 고급 장교들, 육해공군, 해병대, 핵전략에 있는 영관급 핵심 엘리트 장교들이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논문까지 발표했어요. 그리고 비건도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뜻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얘기라고도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꾸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핵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남북한이 도로를 연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달려간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제가 그거는 4년 전에 국회에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렇죠.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이점을 대한민국이 못 살리고 있다.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북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지금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핵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틀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거 다 되니까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 수단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 뚫어서 대한민국이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서 중국 대륙철도인 TCR도 달려가고 TSR도 달려가자. 대한민국이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물류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철도와 도로가 그 중국과 러시아와 몽고와 유럽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럽에서 물건을 발주했을 때 부산항에서 떠나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가면 대만 해협을 거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양, 스웨즈나 지중해를 거쳐서 가면 40일 걸립니다.
근데 TSR로 갈 경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면 열흘이면 가요. 중국 대륙철도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물류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죠. 수송길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5년 전부터 주장해요. 그게 바로 제가 유라시아 큰 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에 가로막혀서 철도를 못 놓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의회도를 만들자. 왼쪽으로는 환황해권, 오른쪽은 환동해권. 그래서 평택항에서 중국 연태항으로는 열차패를 띄워서 배에다 기차를 싣고 기차를 타고 배에다 기차를 싣고 중국 연태로 가서 연태에서 중국 대륙철도인 TCR을 타고 유럽으로 달려가고 또 오른쪽으로는 강릉 동해항에서 또 열차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자. 양쪽으로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열자. 그게 바로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핵을 주장하는 것도 북한을 핵을 내려놓든지 우리가 핵을 갖던지 하면 핵이 균형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인의 태블을 치우자 이거죠. 이제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과 변화의 길을 열어가는 거죠. 핵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뭐 제재 조치도 없어지겠네요. 이제 핵 균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방위비 협상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돼서는 수출 규제가 있을 때 제가 국회 대표단으로 일본에 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서청원 대표가 한일의원 그 일본 연맹 고문이시고 전 회장 명예회장이시고 그 일본 대표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일의원 연맹 고문 자격으로 한국당 대표로 해서 이제 일본 가서 그 수출 규제 그 결정 내리기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제갈 때 가서 따지고 제가 막 했었는데 일본 가서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제 얘기를 갖다 강창일 의원, 김지표 의원, 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와서 인터뷰 때 제 얘기를 많이 인용하대요. 제가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막 그 당시에 일본 그 스가 관방장관이 그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수출 규제는 화이트리스트는 제외한다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마치 축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너희는 좋은 축구화 시키고 우리는 나쁜 축구화 시키는 건 똑같은 거다. 지소미아는 이제 폐기하고 수출 규제에서는 우리 이제 적용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했거든요. 아주 좀 길은 얘기인데. 그 이번 방위 협상에서 나토식 핵공연이 뭐냐면 그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은 5개 나라가 미국하고 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수도련의 그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나토 동맹과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 나라에서 그 핵 시스템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제 그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강경화 장관한테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했는데 좀 터무니없이 좀 달라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받아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10억 달러에서 갑자기 5배는 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대폭적으로 증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걸 이제 그 유사시 제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보여주기 위한 전개 아니겠습니까? 합동훈련이고요. 그게 전략자산이라는 게 그 B-52 폭격이라든가 무슨 핵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 비용을 대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은 이거는 그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풀어가야지 아메리카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의 구호인 위고 투게더. 한미 동맹에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무슨 상업적인 가치를 할 게 아니다.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였고 잠깐만 돈 더 내라고 하는데 그건 곤란하다. 이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는 한미 연합사의 문제고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니까 위고투게더 함께 갑시다로 풀어야 된다라고 그런 정신으로 풀어간다 얘기하면서 정방위비를 계속 전략자산 증강 비용으로 된다면 좋다. 일부 되면서 핵을 공유하자. 그럼 한미 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거로 대안을 내는 겁니다. 제 대안. 네. 왜 나토 연맹은 유럽에 있는 나토식 핵 공유는 되는데 한미 동맹은 왜 핵 공유가 안 되냐? 한미 연합사를 핵을 공유하자. 어차피 한미 연합사는 장차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돼 있잖아요. 한미 연합사 핵을 공유하면 되는 거죠. 북한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5천 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 힘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 많은 선조들이 수모를 당했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몽고로 중국으로 끌려가고 아이들이 사실 여성과 어린아이들 많이 끌려갔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뭐 가까운 예로 인조 가까운 예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많았었는데 저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